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8.15 특사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민생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재벌 대기업 회장들 풀어주는 게 민생경제가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엔 지금 시행령으로 검찰 정상화를 무력화시킨다 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죠. 쉽게 말해 시행령 꼼수를 부리는 건데요. 시행 한 달을 앞둔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꼼수로 말이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이 두 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넓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애초에 몇 달 전 등이라는 단어에 5만 가지 다 끼워 넣기를 할 수 있어서 검찰 정상화 법안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정상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5만 가지로 시행령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우회해서 시행령 통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당당하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죠. 시행령은 입법자의 의도에 충실해야 되는데 정작 입법자의 의도를 제껴두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면 그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란 겁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저런 꼼수를 저지르는 거고요. 이해로도 경찰국 논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 등 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핸드폰만 깠어도 벌써 감옥에서 책임을 졌어야 될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설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정부 몰락이 빨라지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건데 도대체 장관이 뭐라고 국회 위에서 놀려고 하냐, 이런 지적까지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와중에도 한동훈 장관은 위법이 있으면 지적해라 그러면서 민주당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조치에 정당성을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TV조선에서조차 등이라는 한 글자로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전직 부장판사는 시행령이 단 하나의 문구를 확대 해석해서 위법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당연히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왜 지금 저러고 있냐, 제발 민생 좀 챙겨라,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너무 높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론 한동훈, 김건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애초에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합의 과정에서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이건 자승자박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시행령 정부라고 꼬집으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고요. 한동훈 장관의 만행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들이 저런 짓을 저지를 게 뻔했는데 왜 늘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냐, 이런 답답함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상민, 한동훈 한방에 묶어서 탄핵 좀 시켜라, 이런 여론까지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찰국 논란도 최근 김순호 경찰국장으로 인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뿌락치 의혹이 계속해서 커진 가운데 김순호 국장은 주사파의 전문 지식으로 경찰에 들어갔단 되도 않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를 키웠습니다. 중요한 건 기밀이라 구할 수 없는 자료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가기록원에 남은 정보원 활동 자료는 본인 요청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뿌락치를 인정한 셈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김순호 국장이 전화 연결을 했는데 통화 뒷부분으로 갈수록 김종배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가 70%는 진작 넘겼고요. 인적 쇄신 요구가 무려 80% 육박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짜리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미국의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 모닝컨설트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겁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곳인데요.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인 22위를 기록하며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어쩌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현타가 올 뿐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빨리 그냥 한 자리 찍고 탄핵하자, 할 거면 빨리 하자, 22개국 중에 꼴찌라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불과 3달 만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덧붙여서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칭 보수 언론의 정치 개입을 해결 못하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가 보수단체와 광화문 태극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소식이 드러났는데요. 지금 취소는 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 노조에선 연내에 윤석열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 공무원들의 분노가 매우 빠르게 치솟고 있죠. 공무원은 약 100만 명인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직사회 스스로 선출직인 동시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묻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투표 실시만으로도 국정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짤도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주위에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